예, 안녕하십니까. 서든법입니다. 오늘은 오펜하임의 신호화 시스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챕터 11 선형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이제 신호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제 신호화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잘 배웠으니까 불리의 급수 불리의 변환,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 Z 변환,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 또 이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응용 쪽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나중에 나올 이제 건계정이나 나이키스트 순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덕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어공학에서 이제 더 깊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좀 간단히 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안 해도 이제 되지 않나 좀 그리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장인데 좀 안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제 자동 제어나 이제 제어공학 쪽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좀 깊이 팔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이 11장의 내용은 이제 제어공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제어의 기초 개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를 이제 왜 하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드백 제어는 잘 아는 내용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의 뭐 이제 전달 함수고, 그 다음에 센서 등의 이제 가 포함된 이제 이 피드백 개인일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피드백 제어를 통해서 이제 정밀 제어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도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여기 이제 설명된 그 내용이 이제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건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게 되면 제어가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비싸진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역폭이 이제 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피드백 제어가 이제 여러 가지 좋지만 또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발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피드백 제어가 이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게루프, 오픈루프 제어를 하면 발산할 염려는 전혀 없는데,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 제어하면은 이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피드백 제어 적용의 결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면 역시 역 시스템 설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상적인 요소의 어떤 보상을 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시스템을 또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극점의 이제 이동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는 1차 시스템이고, 1차 시스템은 항상 극점이 이제 요 실수축에 있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이제 여기 이제 극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극점이 이제 요런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극점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보는 이제 보데 플러스는 이제 요렇게 제 오메가 축이 형성되는 허수축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이제 허수축이죠, 이제. 제 오메가 축이고,
허수축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위상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극점을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요 극점에 따라서 이제 요 여기 형성된 보대 플랫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추적 시스템에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그 이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를 이제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요 넉장이 이제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이제 근계적 방법하고 이제 나이키스트 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위상과 이제 그 이득의 이제 한계,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이제 요 챕터가 이제 크게는 이제 요 세 개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는 이제 요 네 페이지에서 이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보드 플랫을 보면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주파수가 낮을 때 이게 이제 개인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는 적고, 이제 위상차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개인이 낮아지죠. 이제 개인이 낮아지고 이제 위상차가 이제 커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그네를 미는 것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네를 이제 좀 적당한 이제 타이밍에 잘 맞춰가지고 이제 밀면은 이제 내가 미는 만큼 이제 그대로 갔다가 그 힘이 내가 주는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이제 이제 그만큼 많이 가겠죠. 이제 그래서 요 이제 파란색이 입력이고 요 이제 주황색이 이제 출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주파수가 이제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요 위상차가 좀 커지는 거죠. 위상차가 좀 이제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더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이제 핀트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이제 그네를 밀 때도 보면 이제 왔다가 그 다음에 내 쪽으로 왔다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딱 밀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왔다가 갔다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바뀔 때 요때 딱 밀면 이제 효과가 제일 크겠죠. 이제 그게 이제 요 타이밍에 잘 맞는 이제 이런 순간일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위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왔다가 올 때 이제 속도가 이제 제대로 있는데 내가 밀려고 하면은 이제 내 에너지가 이제 충분히 전달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네가 왔다가 와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는 그 순간에 내가 딱 밀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올 때 속력이 막 제대로 이렇게 할 때 이제 억지로 밀면은 이제 오는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제 주는 힘만큼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위상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좀 뭔가 내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주파수가 이제 높고 위상차가 일단 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있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보드 플러스로 이제
요런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제어 개인을 이제 변하면은 이제 요런 이제 이 보드 플랫이 변하는데, 보드 플랫이 이제 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 극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은 요 보드 플랫이 이제 요렇게 될지, 아니면 얘가 더 가까이 오면은 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점이 멀어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극점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시키냐? 우리가 이제 그 K 이제 개인을 통해서 이제 극점의 위치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K 개인에 의해서 이제 극점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그걸 이제 그런 K에 따라서 이제 그 극점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게 이제 근계적 법이에요. 근계적 법인데, 이제 이 근계적 법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아야 이제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전달 함수를 만들어 봐야 오차도 커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보드 플랫을 그려가지고, 아, 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이제 이런 보드 플랫을 그리는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나이키스트 순도를 가지고 이제 안정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위상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커지다가, 근데 위상차가 이제 180도가 되면은 이게 내가 이제 주는 어떤 제어량에 따라 얘가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고가 이제 난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어가 제대로 안 된다. 이제 영역이 오래되면 제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전달 함수를 잘 알 수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보드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전달 함수를 잘 모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나이키스트 순도를 이제 쓸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파수 영역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드 플랫이 이렇게 깔끔하게만 되는 건 아니죠.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도 180도 갔다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나이키스트 순도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180도를 이제 지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보드 플러스로 이제 이 주파수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긁어 보면은 180도를 이제 지나는 게 몇 번인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 뒤쪽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키스트 순도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복수 함수론에 의해 가지고 뭐 이제 뭐 코시 편각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주파수 수입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위상이 이제 점점 변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180도를 이렇게 이제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안정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180도를
이제 지나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없겠죠.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이제 108줄 지나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108줄 지나는 주파수 대역이 이제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있냐, 두 번 있냐, 이제 아니면 여러 번 있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요 나이키 스탠더를 선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그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좀 이제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이키스 선도에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모터 제어나 이제 전력 제어를 하다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죠.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오픈 루프죠. 오픈 루프에서 이제 이덕 곡선이 이제 0dB를 지날 때 이제 요걸 이제 베이즈 마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0도를 지날 때 이제 개인이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마진이라고 한다. 요게 이제 이 보드 플랫이고, 요게 이제 나이키스트 선조죠. 나이키스트 선도인데 이제 요 실수 쪽을 지나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개인 마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위원, 요 이제 1이죠. 단위원을 지나는 요 각도가 이제 베이즈 마진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1 안에 있으면 안정이고, 그 다음 1 밖으로 벗어나면 이제 이건 이제 불안정이다. 이게 이제 발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원을 중심으로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뭐 180도를 지나는 경우가 없겠죠. 근데 이제 만일에 얘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면 이제 180도를 이제 지나는 게 있겠죠. 이제 불안정. 근데 이게 뭐 여러 번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제 뭐 한 번, 두 번, 이제 여러 번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드 플랫을 가지고는 이제 어떤 개인 이제 마진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드 플랫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온 개념이죠.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안정도를 판정을 하다 보니까 보드 플랫에서는 이제 요렇게 되더라. 요런 이제 마진이 확보돼야 안정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계적 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드 플랫을 이제 알 수는 있는데, 특정 K 값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안정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좀 알 수는 없는데, 이 나이키스트 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0점이나 극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요런 이제 180도를 지나는 요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몇 번 있는지, 한 번 있는지, 두 번 있는지, 세 번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제어하는 주파수 대역이 이제 요런 이제 불안정 영역을 이제 지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108도를 지나는 그 영역을 지난다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제어기의 전달 함수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180도를 안 지나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좀 맞다. 뭐 요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나이키스트 선도와 니콜 선도와의 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는 여기 보면 이제 이 크기하고, 요 크기하고, 그 다음에 위상, 요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위상이고, 요거 이제 크기로만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얘를 도식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그 QFT 같은 이제 그 강인제어 이제 보면은 이 니콜슨도 가지고 이제 좀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제 니콜슨도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보데플랏, 그 관계적 법, 나이키스트 선도, 니콜슨도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근계적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Z 변환이고, 이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래서 이제 극점에 따라서 이제 이제 요 보데플랫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요 이제 내용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적 법의 이제 그 어떤 특성. 이제 여기는 이제 4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동 제어 쪽에 보면 이제 그 특성이 이제 훨씬 더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관계적 법이나 나이키스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제어나 제어공학 쪽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 제어나 이제 그 제어공학을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요 채트 12를 이제 좀 간단히 이제 좀 마스터하고 가는 것도 좀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한 번에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쉬운 내용은 또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이 군계적 법도 마찬가지고 나이키스트 선도 또 마찬가지고, 요 이제 그 있는 내용도 사실은 좀 이제 저기 좀 공부를 많이 해야 이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도 이제 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키스트 선도 안정도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면 옥타브로 이제 이 나이키 선도를 그리는 이제 요 코드 뭐 간단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선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등 및 위상 관계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이제 그거거든. 이제 그 오픈 루프에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아까 이제 저기 이제 요 얘기를 이제 그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등 및 위상 한계는 아직 이제 제가 그 저기 뒤에 이제 예제 문제를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정리는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 아까 앞에 이제 네 페이지 이제 거기를 이제 저기 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어떤 근계적 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 선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제어를 할 때 일단 그네를 이제 밀 때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전달하려는 에너지가 이제 그 그네 그대로 이제 전달되려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도 작으면 좋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이제 딱 미는 타이밍이 정확하면은 이제 그 내가 준 힘이 이제 그네를 타고 있는 어떤 순이한테 이제 잘 전달돼 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빠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내가 위상을 그러니까 미는 걸 이제 잘 못 맞출 경우에 이제 이 핀트가 이제 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180도로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좀 이 제어가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근계적법으로 이제 극점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보드 플랫이 어떻게 될 건가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이제 특정 K 값에 대해서 이제 안정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전달 함수를 알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정한지 안, 시스템이 안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때 나이키스트 선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나이키스트 선도는 이제 이런 180도를 지나는 요게 이제 그 108도를 지나는 그 대역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정할 수 있고, 있다면은 몇 번을 지나는지를 또 판정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좀 좋은 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모터 제어나 전력 제어 할 때 어떤 오픈루프의 개인 마진, 그 다음에 이제 위상 마진, 요거는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이제 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펜하임의 신화 시스템 이제 그 1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종료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자동 제어를 좀 이제 자동 제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디지털 제어 어느 걸 먼저 할지를 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디지털 제어 쪽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좀 자동 제어나 아니면 디지털 제어 중에 이제 하나를 좀 택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